혹시 과일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와도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겪었던 사례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며 어떤 과일은 술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 온 의사로서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과일은 천연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무심코 많이 먹게 되지만 잘못된 선택은 간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며 심지어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좀먹는 독성 과일 3가지와 오히려 약처럼 작용하는 건강 과일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안 드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신 67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300을 넘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간 수치도 정상의 3배를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놀라셨죠. 원인을 찾아보니 그분은 매일 저녁마다 건강을 위해 포도 한 송이를 빠짐없이 드셨던 겁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서서히 간과 혈관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은 무려 15에서 20g으로 설탕 5스푼을 한 번에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중 과당입니다. 과당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된 뒤 곧장 간으로 직행하는데 이 대사 경로가 알코올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과당이 알코올과 똑같은 방식으로 간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과당을 처리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결국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포도는 혈당지수, 흔히 GI라고 부르는 수치가 46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양입니다. 한두 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죠.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솟구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면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벽이 손상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 위험도 몇 배나 증가합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늘 강조합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 포도는 분명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도 있지만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포도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의 처리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들어온 당분은 거의 그대로 지방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열대 과일이죠. 하지만 망고 하나에는 무려 2포지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 2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당분 양입니다. 게다가 망고 속 당분의 70%는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망고는 과당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당은 간으로 몰려들어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당이 포도당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당화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당화 반응이란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분과 결합해 변성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부의 탄력이 줄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치매, 심지어 골다공증까지도 이런 과정에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망고의 또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망고에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데
이는 온나무의 알레르기 성분과 유사에 민감한 분들에게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젊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호흡곤란이나 전신 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56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망고 한 개를 다 먹었을 때 혈당은 2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 진단 기준과 같은 수치로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당뇨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만성적인 혈당 조절 실패로 이어집니다. 망고는 여름철이나 휴양지에서 간식처럼 먹기 좋은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매일 섭취하는 습관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망고는 젊을 땐 단맛의 즐거움이지만 노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독성 과일, 바로 수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로 많은 분들이 시원하고 수분이 많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수박이야말로 숨은 위험을 품고 있는 과일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고지아이 식품에 해당하는데 고지아이 식품은 먹은 뒤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수박의 당분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름철에 수박 반 통을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80에서 100g에 달하는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콜라 두세 캔을 단숨에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박은 수분 덩어리라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폭탄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박을 많이 먹은 뒤 1시간 내 혈당이 180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12년 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달달한 과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각한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젊은 층에게는 혈압 관리에 유익할 수 있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는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은 특히 수박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 망고, 수박 세 가지 과일은 공통적으로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간은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합니다. 이 독소들은 만성 피로,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을 처리할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문제없던 과일 섭취량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선택하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독이 되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약처럼 몸을 보호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4가지 착한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착한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혈당 지수가 4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 복숭아에는 네오클로로겐산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며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복숭아의 또 다른 강점은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하면 역시 당분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착한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혈당 지수가 35로 매우 낮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키위 하나에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15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키위 한 알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채울 수 있다는 뜻이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키위는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은 뒤 키위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키위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키위 한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30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자몽에는 나린제인과 나린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간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 건강이 중요한 60대 이후에 자몽은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의 쓴맛을 내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내에서 젤처럼 변의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몽이 특정 약물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반 개 정도의 자몽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착한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독특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당분이 많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겨우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신 단일 불포화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곁들이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A, D, E, K의 흡수가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또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황반 변성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아보카도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분이 적고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착한 과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는 단순히 당분이 낮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기 혈관, 장, 간, 면역력, 심지어 눈 건강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과일들을 잘 선택하면 과일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은 알겠는데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사실 과일은 종류만큼이나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저녁 6시 이후, 특히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대사가 느려지고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져서 과일의 당분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저녁 늦게 과일을 즐겨 드시던 분들이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과일 한두 조각,
주먹 하나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오늘 많이 먹고 내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소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도 영양 균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 두세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취 방법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원형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갈아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분 덩어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추가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반드시 과일은 그대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조합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복숭아를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 5달 정도를 곁들이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키위를 드실 때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서 당분 흡수가 느려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 섭취 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은 근육이 소모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과일을 먹고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격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차와의 조합입니다. 과일을 드신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피차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녹차나 생강차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과일 섭취와 좋은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단, 카페인이 많은 차는 저녁 시간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과 혈관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최소 3개월마다 혈당 검사를 받으시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가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과일을 먹기 전후에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적절한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습관 없이 먹으면 그 선물이 오히려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과일은 언제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과일 3가지와 약처럼 작용하는 과일 4가지, 그리고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성 과일로 꼽히는 포도, 망고, 수박은 과당 함량이 높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간과 혈관,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에 습관처럼 드시면 지방간,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약이 되는 과일로는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과 좋은 지방,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혈관 건강, 간 건강, 면역력 강화, 심지어 눈 건강까지도 지켜줍니다.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 건강을 위한 훌륭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을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먹고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며 반드시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주스나 스무디는 피하고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섭취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으로 혈당을 소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가 노년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과일을 좋아했으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절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과일 섭취 시간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달라지고 종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습관이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포도 한 송이, 수박 반 통,
망고 한 개가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숭아 반 개, 키위 한 알, 자몽 반 개, 아보카도 반 개는 약이 되어 몸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일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 과일을 약으로 먹을 것인가, 독으로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병원 침대가 아닌 활력 있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과일 섭취 습관을 현명하게 바꾸셔서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